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뉴스 특보입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이 어젯밤 9시 40분 전남 해남에 상륙해 남부지방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보는 현재 태풍의 상황을 전해드리고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기상청 연결해서 지금 태풍의 위치와 앞으로의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 윤기한 통보관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통보관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통보관 윤기환입니다. 네, 먼저 태풍의 지금 위치와 상태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태풍은 어젯밤에 전남 목포 인근으로 상륙을 해서 지금은 구례 정도에 위치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시간당 30km 이상으로 북동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의 태풍의 경로 그리고 세기는 어떨 걸로 예상이 되나요? 지금 태풍은 시간당 30km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대구 그리고 오늘 아침에 경북 영덕 쪽으로 해서 동해안 쪽으로 빠져나와서 울릉도 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태풍의 중심이 지나는 곳이 아니더라도 강한 비바람에 또 주의를 해야 한다고요? 예, 지금 현재 경북 동해안하고 강원도 영동에는 시간당 80mm, 많게는 120mm까지 오는 데가 있었고요. 지금도 시간당 80mm 내리는 적이 굉장히 많고 이런 시간당 내리는 강수가 적어도 오늘 아침까지 계속해서 진행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서는 강한 비와 함께 많은 비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니까 각별히 좀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상청 윤기한 통보관과 태풍 미탁의 현재 위치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방금 전 전해드린 대로 태풍 미탁은 현재 우리나라를 관통 중입니다. 전남 해남으로 들어와 계속해서 북동진하고 있는데요. 이 태풍은 상륙 전부터 많은 비와 거센 바람을 끌고 들어와서 크고 작은 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새벽 태풍이 지나가게 될 대구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두열 기자. 아직 태풍이 대구에 도착하진 않았는데 비는 많이 내리고 있는 상태입니까? 네, 저는 지금 대구 한 중간을 관통하는 신천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대구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하루 종일 비가 오락가락했습니다. 현재 대구와 부산을 비롯한 경상남북도 전역에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신천은 수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로 보시는 것처럼 이 신천을 오가는 차량 그리고 사람도 모두 지금 통행이 통제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태풍이 내륙 쪽으로 진입을 하면서부터 이 통제되는 구간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태풍이 상륙 후에 세력이 좀 약해졌습니다만 그래도 피해가 적진 않아 보입니다. 사망자도 나왔다고요? 네, 경북 성주군 대가면의 한 농로에서 이 배수로 작업을 하던 76살 김모 씨가 급물살에 휩쓸렸습니다. 곧바로 구급대가 출동해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현재 비는 동해안 쪽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삼척과 경북 울진, 영덕, 포항 등 동해안 지역에 시간당 30에서 많게는 100mm의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49분에 포항에서는 유계 저수지 에서 늘어난 계곡물에 차가 고립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이 차는 찾았지만 운전자는 현재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영덕 강구시장 일대는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강구시장은 지난 태풍 콩레이 때 어른 키보다 더 높은 물이 차서 침수 피해가 아주 심했던 곳이죠. 그리고 포항 지역 저지대 곳곳에는 현재 침수 피해 때문에 물을 빼느라 애를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산사태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울진의 한 국도에서는 산사태가 나서 차가 오도 가도 못하기도 했고 지금 경상남도, 경상북도 할 것 없이 곳곳에서 이 산사태 때문에 차량 통행이 어렵다 이런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최대한 빨리 실종자 구조 소식이 전해졌으면 좋을 텐데 자, 이제 태풍이 윤 기자가 있는 대구를 지나서 동해안 쪽으로 빠지는 건 언제쯤인가요? 네, 현재 북동진 중인 이 태풍은 제가 나와 있는 이곳 대구에는 새벽 5시쯤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시간 후인 아침 8시에는 영덕을 통해서 동해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태풍 미탁은 독도를 지나서 오늘 밤 9시쯤에 동해상에서 열대 저기압으로 바뀌며 소멸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신천에서 JTBC 윤두열입니다. 자, 그럼 이번엔 위성 자료와 함께 18호 태풍 미탁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천리안 2A호가 촬영한 사진입니다.
자, 제주는 이제 구름이 많이 옅어졌습니다만은 영남과 동해를 중심으로 태풍이 몰고 온 많은 구름이 뒤덮여 있습니다. 레이더 영상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특히 이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구름대가 두텁게 위치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엔 시간당 50에서 100m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태풍을 따라 반시계 방향으로 부는 바람은 많은 수증기를 머금고 있는데 이 바람이 강원 영동에서 경북까지 이어진 이 산맥과 부딪히면서 집중호우를 뿌리는 겁니다. 자, 올해 유독 태풍이 자주 찾아온다고 느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실제 통계로도 나타났습니다. 올 한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태풍, 이번 미타까지 총 7개입니다. 자, 태풍 관련 통계가 공식 집계된 1951년 이후 역대 공동 1위인 건데 60년 전인 1959년과 함께 가장 많은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보통 북서태평양에서 한 해 평균 18개의 태풍이 만들어지고 이 중 3개가량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까지 18개가 만들어졌고 이렇게 7개째 영향을 미치는 중입니다. 평년보다 2배 넘는 태풍이 찾아온 셈이죠. 특히 18개 태풍 가운데 6개가 9월에 만들어졌고 이 중 절반인 3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습니다. 자, 이례적인 건 또 있었습니다. 10월에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하는 건 역시 매우 드문 일입니다. 지금까지는 1994년 태풍 세스와 2016년 태풍 차바, 그리고 지난해 태풍 콩레이 이렇게 단 3개의 태풍만이 한반도에 상륙했습니다. 이번 태풍 미탁은 역대 4번째로 10월 중에 한반도에 상륙한 태풍이 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태풍이 올해 우리나라를 향한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은 태풍이 우리나라로 향하는 길목이 열렸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가을 태풍이 만들어지더라도 한반도로 올라오지 못하려면 크게 2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거나 북태평양 고기압이 멀리 물러가야 하는 거죠. 보통 가을에 접어들 때 상황이 이렇습니다.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멀어지면서 건조해지고 또 북쪽에 이 찬 공기의 영향을 받기 시작해 서늘해지는 거죠. 그렇다면 태풍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태풍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움직이는 만큼 이 고기압이 물러가면 한반도로 올라오기가 어렵습니다. 또 찬 공기가 내려오면 태풍은 여기에 가로막혀서 더는 북쪽으로 올라오기 힘듭니다. 그런데 현재 북태평양 고기압 보시는 것처럼 일본 남쪽까지 물러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를 찜통더위로 몰아넣을 땐 한반도가 이 고기압에 뒤덮이곤 하지만 그래도 이젠 어느 정도 고기압과 거리가 떨어진 거죠. 그런데 떨어졌다곤 하지만 가을치고는 덜 수축한 상태입니다. 또 여기에 북쪽의 찬 공기는 아직까지도 내려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지난 며칠 동안 낮에 여전히 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평년보다 2도에서 많게는 5도가량 높을 정도였는데요. 결국 태풍이 만들어지기만 하면 언제든 한반도로 향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자, 그럼 이런 환경이 왜 만들어졌을지가 관건입니다. 이렇게 북쪽의 한기가 내려오지 않는 건 기후변화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우리 기상청의 설명입니다. 극지방의 기온이 높아지면서 북쪽에 찬 공기를 가두는 이 제트기류는 물결 모양으로 느슨해지게 되는데 자, 현재 우리나라 위로는 이 제트기류가 러시아와 그리고 몽골의 접경 지역 부근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온을 떨어뜨리기도 어려울 뿐더러 태풍이 올라오는 걸 막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자, 문제는 이 같은 일이 해마다 더 자주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온난화로 가을에 접어들 때마다 이렇게 늦더위가 이어지게 되면 앞으로는 더 강력한 9, 10월 가을 태풍이 더 자주 또 한반도를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태풍 타파가 지나간 지 열흘 만에 다시 태풍 미탁이 상륙하면서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피해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박진규 기자, 태풍이 상륙하면서 피해가 속속 발생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태풍이 이동하는 경로에 따라 남부와 동해안 지역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어젯밤 9시쯤 경북 성주군 대가면 농수로에서 7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배수로가 막힐 것에 대비해서 물 빠짐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어젯밤 9시 50분쯤 경북 포항 북구 유계리 계곡에서 승용차가 물에 휩쓸렸는데 아직 운전자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동해안 지역에는 폭우가 집중되면서 주민 대피령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경북 영덕에선 주민들이 경로당으로 대피했는데요.
영덕군은 강구면 강구시장 일대에 침수 우려로 주민 대피령을 내렸고 병곡면에는 산사태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강원 삼척에는 시간당 50에서 100mm가량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주택과 도로 침수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원더급 주민들에게 고지대 대피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전남 완도에선 주택 126동이 침수됐고 완도초등학교와 완도중학교, 완도중앙시장 등도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완도와 고흥, 강진, 보성 등에서는 400헥타르 이상 농경지 침수 피해도 보고됐습니다. 앞으로 태풍이 내륙을 관통하기 때문에 피해 규모와 범위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 제주는 이제 태풍의 영향권에서 멀어지긴 했는데 이 피해가 많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에서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주택 45동이 침수되거나 파손되면서 3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재민 27명이 주변 숙박시설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구자중앙초등학교는 본관 2층 지붕이 날아가면서 교실, 강당에 빗물이 새기도 했습니다. 또 애월 월산정수장 송수관이 불어난 하천물에 파손되면서 단수 피해가 발생했는데 복구가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태풍 미탁의 피해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엔 이 미탁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흔히 비태풍, 바람태풍 이렇게 구분을 하곤 하는데 이번 태풍은 어떤 종류에 속하게 될까요? 일단 비가 좀 많은 태풍으로 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대개 우리나라는 남해안으로 진행을 하거나 이 상륙하는 경우, 남해안으로 상륙하는 경우는 대개 비가 많은 태풍이 많습니다. 근데 이번 태풍 같은 경우도 이제 대개 그런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비가 좀 상당히 많은데 특히 그 전단부 쪽으로 강한 비구름들이 형성되면서 실제로 제주 쪽 서쪽으로 올라올 때는 호남 쪽에 많은 비가 내렸고요. 거의 300mm 정도. 이게 이제 그 목포 쪽으로 상륙을 하면서부터는 이제 경북, 영남 쪽으로 그 전단부니까 지금 많은 비가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태풍이 어떻게 보면 그 세기나 그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비를 갖다 내리는 그런 태풍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 이제 상륙 직후에 힘을 잃어서 소멸이 되는 경우나 아니면 열대저하부로 좀 약화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까진 그런 약화된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엔 좀 어떻게 될 걸로 보시나요? 대개 이제 상륙을 하면 세력이 많이 약화가 되죠. 그런데 지금 상륙을 하고 나서 이제 지금 화순에서 구례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뭐 위성에서 보거나 이제 레이더 자료를 볼더라도 약화되기는 하지만 그렇게 크게 약화되지를 않고 있고요. 일단 우리가 이제 보통 스피럴 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태풍에 그런 밴드가 좀 강화되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동해안까지 빠질 때까지 열대성 저기압으로 약화되지는 않을 거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피해가 더 커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도 좀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 지금 보면은 태풍의 중심이 지나가는 곳이 아니더라도 좀 비바람이 거센 곳들이 눈에 띕니다. 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것은 태풍에서 들어오는 바람은 뭐 그러니까 균일하게 비가 내리질 않죠. 이렇게 스피럴이 들어오면서 아주 국지적으로 호우가 내리고 또 소강 상태를 보고 이런 대개 그런 비를 내립니다. 태풍에서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 경북 동해안 지역이라든가 지금 저 강원도 동해안 지역까지도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지역 쪽으로 시간당 뭐 최고 100mm 이상 이 정도면은 뭐 거의 그 뭐 침수라든가 범람 뭐 산사태 다 일어날 수 있는 정도거든요, 양이. 그게 온다는 얘기는 저 아까도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결국 지형적인 영향까지 같이 더해지면서 상당히 강화되는 그런 형태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태풍이 접근할 때까지 이제 아무래도 가장 직전 태풍이었었던 이 타파와 비교하는 게 많았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상륙한 이후 상황을 보면 좀 어떻게 분석이 되시나요? 일단 뭐 타파 같은 경우는 상륙은 안 했고 이제 남해상으로 해서 이제 대마도 쪽으로 빠져나갔죠. 올해 이제 올라온 태풍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상륙한 태풍이 이제 이번 주 미탁인데 사실 이제 제주도를 지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통상 태풍은 풍속 갖고 얘기를 하는데 평균 최대 풍속. 타파 같은 경우는 그 당시 한 35m 정도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산 앞바다를 지나갈 때 한 32m 정도였었거든요. 여기에 반해서 지금 미탁 같은 경우는 제주에서 가장 가까운 데 지나갈 때 27m 정도, 그다음에 상륙할 때 한 24m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타파보다는 태풍의 세력 자체는 약합니다. 또 거기다가 이제 뭐 상륙할 때 돼 갖고는
크기 자체도 중형이 아니고 소형이었고요. 그러니까 범위도 작고 또 이 태풍의 세기 크기도 약한데 가장 큰 차이는 일단 이 타파 같은 경우는 남해상을 지나가는 바람에 가장 위험한 우측 반원이 저쪽 일본 쪽이나 이런 쪽에 있었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태풍이 지나갔는데도 일본은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일단 상륙해갖고 남부지방을 갖다 동서로 관통해 나가기 때문에 그 남쪽 지역은 태풍의 우측 반원에 들고 있고 거기다가 바로 그 올라가면서 되게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비를 내렸던 진로거든요. 그런 지금 같은 진로가 동해안 쪽으로 이제 그래서 많은 비를 갖다 내리는 그런 특성 차이가 있죠. 그래서 오히려 태풍의 강도로는 타파가 강했지만 아마 이번에 끝나고 난 피해는 훨씬 이번 태풍이 클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탁이 지금까지 한반도에 접근한 모양새를 보면 강풍 반경을 기준으로 해서는 이제 소형급으로 줄어들었지만 이 태풍의 세기는 또 중을 꽤 오랜 시간 유지를 했었습니다. 이 태풍의 크기와 세기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 건가요?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거는 강도죠. 일단 세기는 해수 온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해수 온도가 높아질수록 통상 이제 태풍은 27도 이상인 해역에서 발생을 하고 그보다 수온이 높을수록 이제 슈퍼 태풍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태풍 같은 경우도 이제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이제 북상을 하면서 대만까지 올라오는 해역 쪽이 해수 온도가 27도 이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발달해서 올라왔죠. 그러다 이제 그쪽 위로 올라오면서 지금 이 미탁 같은 경우는 실제로 중국 연안에 붙으면서 세력이 좀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최고 35m까지 갔었는데 통과하면서 제주도 쪽으로 올라오면서 27m까지 약해졌는데 자 이제 이런 어떤 지형적인 영향에 따라서 크기나 세기가 결정이 되고요. 대통상적으로 이 강도가 강하면은 크기도 되게 큽니다. 거의. 그러니까 되게 강한 태풍일수록 이제 범위도 그러니까 대형 태풍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아주 이 크기는 소형인데도 불구하고 매우 강한 태풍들도 나타나거든요. 이런 건 이제 그때 그 여러 가지 기상 상황이 맞물리면서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설명과 함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제보 영상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자, 지금 이제 센터장께서 북상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이 과정을 살펴보면 당초 예상보다 이 상륙 시점이 꽤나 많이 당겨졌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컸던 것은 일단 그 중국 연안으로 붙으면서 대만하고 그쪽에서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잃었던 것. 그러니까 이제 크기도 물론 이제 똑같은 중형이라도 계속 범위는 줄어들었거든요. 그랬고 이 세력 자체가 급속히 약화되다 보면은 자 이제 가을 태풍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올 때는 편서풍을 받기 때문에 이제 좀 이동 속도는 빨라집니다. 그런데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좀 약간 더 그 약해지는 강도가 좀 더 컸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예상보다 좀 더 빨리 우리나라 쪽으로 접근해 왔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비록 이제 태풍이 강도 약, 물론 이제 기상청에서는 이제 강도 약이라는 표현을 없애긴 했습니다만 이 강도가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로 인해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긴 했습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갑자기 많은 비가 이제 시간당 50에서 100mm 가량의 강한 비가 한꺼번에 쏟아진다면 좀 어떤 부분에 많이 주의를 하면 좋을까요? 사실 지금 이제 야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시간당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50mm 이상 한두 시간만 내리면은 서울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비가 빠지지 않습니다. 빗물이 절대로 다 침수하고 범람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 대개 지금 경북 지역, 다음에 동해안 지역들인데 이쪽 지역에서 지금 실제로 뭐 이제 가령 저 울진이나 영덕 같은 대피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은 이제 국가에서 어쩔 수 없으니까 더 이제 상황이 위험하다 보니까 대피령을 내리는데 대개 이렇게 태풍이 올라올 때 국지적으로 호우가 오늘 같은 경우도 예상이 됐었거든요. 그러면은 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가장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대피하려면 굉장히 옅은 수단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가장 강력한 태풍에 방비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재산 피해는 어쩔 수 없다고는 천재라고 보시고요. 인명이 가장 피해를 덜 받는 가장 안전한 곳으로 특히 지금 저 산사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지반이 약해져 있고 이 정도 비가 집중되면 거의 산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대개 이 지자체 같은 데서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들은 대개 어느 지역인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주민들을 좀 미리 대피시키고 지금이라도 만일 위험하다면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좀 대피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태풍 미탁의 현재 상태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반기성 K웨더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역대 가장 많은 태풍이 찾아온 가운데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태풍의 영향권에 있는 분들께서는 이 뉴스 특보와 기상청의 발표를 잘 살펴보셔서 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